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좀 조정이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좀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밤에 또 PC가 있고 연휴이기 때문에요. 굳이 뭐 리스크를 지고 사려고 하지 않겠죠? 약간 좀 관망 매도입니다. 오늘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필요로 하는 눈치 보는 증시. 예. 또 변곡점이죠. 예, 올해 최대 고비 구간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연간까지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오늘 밤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 CPI보다 중요하다는 PCE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도 며칠 다우가 한 4일째인가요? 좀 관망 조정세인데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예, 뭐 보통 이제 미국 증시는 2월 중순부터는 조정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네. 2월 중순부터 3월 초반까지 그렇다면서요. 예. 예,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데, 일단 오늘 PC가 중요한 건 지난번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나 연내 3번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돈이 됐고,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PC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CPI는 주거 비용 비중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데 PC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CPI를 높였던 이유가 주거 비용이 3분의 1을 그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참고로 CPI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40% 전후가 CPI, 그건 여기에서 이제 주거비용 비중인데, PC는 주거비용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는 지표가 비중이 낮다라는 점에서 보면 PC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는 0.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 최소 연내 금리나 3번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고, 국채 금리도 좀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가 4.4%, 10년물 기준으로 4.4% 넘어가게 되면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4% 넘어가지 않고 4% 초반으로 내려가는지, 이게 오늘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 의원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워딩 자체가 빠른 금리나 너무 시기상조로 가면 안 된다, 확인하고 가겠다, 천천히, 뭐 그런 기조를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좀 매파적인 발언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단어를 표현하자면 신중한 발언, 좀 지켜보자, 뭐 데이터 보자,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PC가 2.4%, 전년 대비 2.4가 나오면 작년도 12월에 나왔던 연준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올해 예상했던, 연준에서 예상을 했던 PC가 연말에 2.4% 전후 정도였거든요. 거의 근접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면, 뭐 연준 인사들은 뭐 연말께, 뭐 하반기, 후반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PC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연준 인사들의 어떤 톤을 또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를 포함하겠습니다만 주도주 흐름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의 어떤 큰 그 주도주의 흐름들이 사실은 상충하면서 갑니다. AI를 모멘텀으로 한 반도체 주식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의 저 PBR, 이게 성장주하고 같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충돌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후에 이제 주도권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당분간은 계속 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내내 S&P 500, 나스닥보다 부진했던 게 러셀 2000 지수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중소형 지수.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러셀 2000 안에 좀 적재하는 비중이 금융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주 쪽을 또 챙겨서 보려면, 성장주가 막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유동성 환경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고객 예탁금 증가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 매도한 게 거의 8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조 원 매도한 거를 예탁금이 증가된 걸 적용을 해보면 오히려 고객 예탁금은 줄어든 걸로 봐야 됩니다. 실제 예탁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봐서 유동성이 성장주를 끌어올릴 정도의 힘은 없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 당분간은 저PBR주와 성장주가 계속 시속 게임을 벌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 한동안에
소외받았던 이제 저 PBR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정책이 계속 푸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뭐 AI가 독주하기보다는 이제 좀 계속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2월 한 달간 상승률 표를 가져오셨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우리가 코스닥이 지금 특이한 게 2월 들어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2월입니다. 아, 예. 예, 지금 2월 코스닥 지수 상승률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아마 투자자분들 체감 되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형주가 이번 달에만 12.7%가 올랐는데 소형 업종 지수는 2.8%밖에 못 올랐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탑10을 보시면 9위까지가 다 지수보다 많이 올랐고 두 자릿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심지어 5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세 종목이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간 거 보면은 뭐 이전 상장 재료, 초전도체 재료, 뭐 약 개발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다라는 수정 계약했다라는 재료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재료 이외에는 뭐 실적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어떤 흐름 자체는 어떤 추세적으로 수익을 내기 편안한 장세가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시소같이 시소만 계속 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난이도가 좀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좀 높은 장세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시소 게임. 거기에 나도 좀 껴줘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2차전지. 이제는 좀 낄 때가 되지 않았냐. 리튬 가격도 바닥을 좀 다져 나오고 에코프로 그룹의 액분이나 이전 상장 얘기도 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2차전지로의 이제 어떤 에너지 공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왔을 때는 2차 전지주를 그동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고 추세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여전히 시가총액이 덩어리로는 크기 때문에 동시에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재료를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이전 상장 재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약간 상충되는 게 애플카가 이제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참 묘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테슬라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기차 이슈냐 자율주행 이슈냐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어떤 상승으로 전환되는 재료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엔케미 역시도 시소 게임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전같이 일방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돼서 좀 종목별 장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애플카 포기 소식이 그렇게 강력한 재료라면 어제 테슬라가 한 최소한 6, 7% 올라줬어야 되는데 상승하긴 했지만 뭐 상승폭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었죠. 네, 예. 고민들이 있다는 거고요.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또 결국은 반도체잖아요. 우리로선 그죠? AI의 근간이 되는 이제 반도체이고 HBM 경쟁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 본격화하는 국면입니다. 거기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라든지요, 혹은 반도체 관련된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예, 뭐 HBM 5세대 경쟁이 이번 주 들어서 뉴스가 갑자기 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한다라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하이닉스도 아마 지금 보도에 의하면 3월 중으로는 양산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일방적으로 이제 독주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주목도를 받던 시점은 살짝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내년도까지도 제품이 완판돼 있다는 점에서 보면 뭐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봐서 반도체 자체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 뉴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들이 기술을 확보를 했고 엔비디아의 어떤 테스트용 제품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양산에 대한 스케줄이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하고 붙어 있는 종목군들의 덩어리들이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소부장, 그러니까 AI 관련된 연결고리가 좀 적었던 일반적인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뭐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물론 한미반도체도 강했지만 삼성이랑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강했습니다. 지금 말씀 기준이라고 하면 늘 그런 거예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삽과 곡괭이 전략입니다. 금광에 금캐로 가면 금캐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금 못 캐고 옆에서 이제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고 밥 팔고 이런 사람들 수익 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HBM이나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소분양 쪽에 좀 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미국에서 지난주에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골드러시 때 가장 돈 잘 만든 사람이 삽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고 네. 엔비디아의 삽의 원료를 공급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이 국면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서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어쨌든 삼성이나 이런 쪽도 키 맞추기를 해가고 그런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경쟁 사이에서 부품이나 장비는 또 계속 지원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 반미 반도체도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에 약간 소재단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재단보다는 아직은 이제 그 장비 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오늘 장중 외국인들 지금 매도인데요. 뭐 그러면서 기사 제목이 뭐 외국인 변심했나. 변심은 변심을 해요. 지금 올해 지금 얼마나 사고 있는데 아주 역대급으로 사고 있는데 하루 장중 판다고. 참, 표현이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외국인들 지금 올해 얼마나 샀습니까? 그리고 뭘 산 건지 3월에도 3, 4월에도 이어질는지 궁금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페이스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이제 2월 누적으로 한 1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예전에 1년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30조 원, 33조 원 그 정도 매수한 적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보시면 작년도 1년에 매수한 거하고 지금 올해 2월까지 매수한 거하고 지금 그러네.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페이스가 좀 상당히 강한데 근데 매수하는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수하면 삼성전자를 그렇죠. 한국 증시 산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었는데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수하는 종목이 좀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들어가고 금융주 들어가고 삼성물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PBR 이슈로 이제 불거졌던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어떤 반도체 업황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좀 단위를 좀 높게 본다라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외국인들 매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금리가 어쨌든 올해는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 전체 다 매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그 우리나라 수출 지표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의 신규 주문이 좀 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하다라고 보면 좀 기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뭐 이제 5월, 4, 5월 좀 약하고 우리 증시도 그런데요. 최근에 뭐 이제 2월, 3월이 약했다고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미국 증시는 사실 뭐 조정을 세게 받은 건 또 아닙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시장 흐름하고요. 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3월 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수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 7일 중에서 6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8일로 확장하면 8일 중에서 7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는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좋은 종목군들이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부품이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예. 완성차 포함, 부품 포함입니까? 네. 예, 뭐 완성차는 당연히 지금 배당 이슈가 있는 데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 개발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층을 낮추는 걸로 절반 정도로 낮추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 건축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 부품사들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의선 리더십이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115층인가요? 뭐 짓기로 했어. 예, 100층대. 예, 뭐 지어야지. 예, 한번 뱉어낸 이게 아니라 그죠? 아주 유연성 있게 그죠? 예. 아니라고 하면 철회하고 증권 업종도 관심 업종으로
제시하셨네요. 예, 뭐 제가 2주 전에도 뭐 하나 정도 추가한다면 증권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밸류업 정책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고 또 이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따져보면 금융 또는 이제 증권인데 그러니까 증권 업종이 수급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콥스타 그렇게 팔면서 일관되게 따박따박 매수가 쌓여 있는 게 증권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올라 있지만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뭐 보험 쪽은 그죠. 은행이 먼저 가고 보험도 이제 뭐 2차 전기 쭉쭉 올라오는데 증권업종도 PBR로 봤을 때 여전히 저 PBR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뭐 PBR 측면에서 네. 0.5배 왔다 갔다 종목별로 다르긴 합니다. 다른데 근데 제가 더 주목한 건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이 종목별로 좀 와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종목, 파는 종목이 좀 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증권업종은 아직은 좀 일관성 있는 매수가 보여서 증권 쪽에 관심이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PC 물가지표 앞두고 또 3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